이럴 거면 짱구네 가족의 모습을 왜 보여줬고 레몬 보고 바나이나 어리광은 왜 불이라고 한 거예요? 그냥 당장 죽을 상황에 던져놓을 거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영화는 짱구 극장판 중에서도 진짜 특히나 재미없었던 태풍을 부르는 황금 스파이 대작전인데요. 이 영화는 디즈니 최악의 작품이라 혹평받는 카2보다 훨씬 더 못 만든 영화입니다. 우선 카2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자면 메타크리틱 스코어 57점, 로튼 토마토 신선도 39%, 픽사 최악의 작품이자 픽사 유일의 썩은 토마토 등 여러 악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또 이 영화가 스파이물이니까 같은 스파이 영화인 짱구 극장판과 비교하기 좋겠죠? 이 영화는 짱구 극장판 중에서도 정말이지 재미없고 이상한 여러 가지로 못 만든 영화예요. 무엇보다 스파이 대작전이라며 홍보해놓고는 정작 첩보물에서 오는 재미를 하나도 못 살린 게 문제였어요. 적어도 카2는 첩보물의 장점이나 재미 요소는 파악하고 있었는데 짱구는 첩보물로서의 완성도는 물론이고 액션, 추격, 긴장감, 작전, 감동 등등 어느 하나도 잘 만들어진 부분이 없습니다. 이번 영화의 여주인공인 레몬. 레몬은 짱구보다 2살 더 많은데요. 짱구보다는 이 레몬의 성장을 다루고 레몬 내 가정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그 해소 과정이 너무 엉성해요. 이건 레몬과 부모님의 통화 장면인데요. 열쇠의 능력 테스트 지금 막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자료는 조금 전에 봤다. 별로 신통치 않아 보이던데 네가 훈련을 제대로 못 시키는 거 아니야? 아니요, 문제 없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은 걸릴 것 같지만요. 시간이 없다. 어차피 평범한 꼬마야. 적당히 잘 처리해. 네, 오방구 총리님과 오키다 부총리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아니? 이번 미션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말이다. 물론 이 아빠도 마찬가지고. 그럼 내일 다시 보고해라. 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엄마, 아빠. 보시는 바와 같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너무 딱딱하죠? 꼭 직장 상사랑 통화한 것 같네요. 이때 도우미 도우마의 안타까워하는 표정이 보이시죠? 근데 얘는 끝까지 그냥 돕기만 하고 아무런 직원을 안 해줘요. 이 극장판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레몬의 서사인데 레몬에게 초점을 맞춘 것 치곤 레몬 부모님의 변화는 정말이지 뜬금없어요. 제대로 훈련하지 않으면 위험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다. 잠시만 기다려. 네, 레몬, 왜 보고가 없지? 열쇠는 잘 훈련시키고 있어?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제 시간에 보고하지 않았지? 늦어서 죄송해요. 아까 방구 차마의 앞잡이가 열쇠한테 접촉을 시도했지만 가까스로 처리했어요. 지금은 열쇠의 집이에요. 보세요. 부모와의 대화가 일 이야기뿐이에요. 그래? 그렇다면 시간이 없군. 특별 프로젝트 B076. 가족을 모두 여기로 이동시켜. 가족을 모두? 할 수 있겠지, 레몬? 네, 엄마. 먹고 더 먹으렴. 아직 많이 있으니까. 네. 엄마 아빠 모두 외국에 출장 가시는 바람에 혼자 떡잎 마을의 친척집에 와 있대. 어머나, 그 나이에 혼자 있다니 대단하다, 레몬. 대단하긴요. 출장 가셨다고?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데? 정부 쪽이군요. 이거 우리 짱구한테 대단한 친구가 생겼네? 보통 친구가 아니라고요. 우린 비밀 액션 스파이예요. 짱구분, 너네 부모님도 많이 외로우시겠다. 레몬을 만날 수 없어서. 외롭다고요? 그야 당연하지. 너도 매일 엄마 아빠를 만나고 싶잖아. 글쎄요. 그냥 정해진 스케줄대로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스케줄대로 만나? 안 그러면 엄마가 화내시거든요. 여보, 아마 가정교육이 되게 엄한가 봐요. 레몬 그렇게 참을 필요 없어. 넌 어린애야. 어린애는 일부러 감정을 숨기거나 참지 않아도 돼. 부모님이 보고 싶다든지 빨리 출장 마치고 돌아오라든지 어리광구해도 된다는 뜻이야. 그런다고 부모님이 화내시면 나한테 말하냐? 힘들거나 외로우면 언제든지 우리 집에 놀러와. 알았지 레몬? 그래, 우린 언제든 두 팔 벌려 환영이야. 자꾸 초라한 집에 있지만 언제든지 놀러와도 돼. 어린애한테 너무 엄격한데. 그러게요. 잠시만요. 아, 복도불 어떻게 켜는지 아니? 짱구 가족과 밥을 먹는 장면입니다. 전혀 다른 가정 환경에 이질감이 느껴지죠?
이제 가족들이 다 납치당하고 자, 드디어 기다리던 잠입 장면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성냥팔이 소녀가 되어버렸네요. 이런 개그에 대해서는 불만 없어요. 짱구 극장판은 이런 코믹한 장면을 보려고 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스파이물하면 역시 잠입 액션이죠. 이 장면을 기대하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잘 연출해야 하는데요. 짱구니까 역시 코믹하고 또 잠입답게 긴장감 넘치는 그런 장면을 기대하실 거예요. 미션 임파서블의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초반에 공원에서 연습하던 건 이 레이저 피하기 연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입 액션을 기대하셨겠지만 이게 끝이에요. 고작 이거 하나만 보여주고 이제 잠입이 없다는 게 참 웃기지 않나요? 나와뿡 박사와 짱구가 만납니다. 방귀차마 왕국에서 태어나 쭉 거기에서 살았던 나와뿡은 고구마를 좋아해서 방귀와 고구마를 연구하다가 박사가 되었어요. 그 후에 아무리 먹어도 방귀가 안 나오는 고구마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발명한 물질이 이 메가나와뿡2, 소량만 먹어도 엄청난 가스를 만들어내요. 즉, 방귀가 안 나오는 고구마를 연구하다가 방귀를 나오게 만드는 물질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의 악당, 은근슬쩍 방귀공화국의 오방귀와 옥귀다. 사무실에서 나도 모르게 방귀를 뀌는 바람에 회사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됐던 바로 그날. 방귀 냄새가 생선 썩은 냄새 같다고 애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던 바로 그날. 남자들 방귀 냄새가 더 지독하건만. 우리 둘은 메모리 뒷골목의 찻집에서 만나서 함께 맹세했지. 언젠가 전 세계를 방귀 냄새로 가득 차게 만들고 한바탕 웃어주겠다는 말이야. 그리고 은근슬쩍 방귀공화국은 나와뿡 박사의 발명품을 훔쳐서 마음대로 사용해왔는데요. 이번에 메가나와뿡2를 사용해서 전 세계를 방귀 냄새로 가득 채우겠다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짱구를 이용 중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설명해줘도 짱구는 박사의 말을 듣지 않죠. 아니, 저거를 금고에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꺼내두네. 게다가 짱구가 올 줄 알았다면서 혼자 기다리고 있고. 물건을 성공적으로 훔치고 착륙한 짱구. 레몬은 짱구를 걱정하고 짱구가 무사한 걸 확인하자 안심하고 웃는데요. 하지만 짱구의 관심은 액션 가면뿐이죠. 그리고 짱구를 속이고 있다는 것에 레몬은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가짜 액션 가면의 정체를 목격한 짱구. 어째서? 네가 액션 가면을 워낙 좋아한다는 정보를 듣고 특별히 저자를 채용했다. 이제 알았어? 우리나라엔 반드시 캡슐이 필요하고 캡슐을 가져오려면 네가 필요했거든. 나와뿡 연구소의 비밀 연구실.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와뿡 박사밖에 없다. 비밀 연구실의 열쇠가 바로 박사의 신체 사이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딱 한 사람, 박사와 체격이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너야. 그래서 비밀 연구실 문을 여는 열쇠로 널 이용한 거지. 내 몸이 열쇠라고? 너도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봐. 진짜 액션 가면이 우리나라에 있을 리가 없잖아. 그리고 짱구는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짱구네 가족을 납치한 이유는 사실 인체 실험을 하기 위한 거였어요. 이 실험을 통해 메가나와뿡2를 가다 섭취 시 배가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면서 엄청난 양의 가스를 내보낸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우선 메가나와뿡2의 성분을 자세히 분석한 뒤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백성들 중에서 방귀 생산자 샬라뽕을 2,000명 선발합니다. 샬라뽕이 매일 메가나와뿡2를 먹여서 방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샬라뽕 극장에서 만들어낸 방귀를 농축해서 미사일에 충전한 다음 전 세계 대도시를 향해 발사하고 또 발사합니다. 이게 바로 오방구 총리님과 오키다 부총리님께서 계획하신 은근슬쩍 방구공화국을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는 비밀 프로젝트입니다. 미사일이 발사된 대신 방귀 그림자가 넘실대겠지? 사람들은 모두 도망치고 도시 기능은 완전히 마비되고 방귀 냄새 도시는 남고 사람들은 사라진다.
어우 방구, 오늘은 이 화려한 빛을 보면서 보낼까? 아름다운 밤이잖아. 멋있겠다. 그래, 분석은 내일 아침에 하면 되지 뭐. 아, 레몬 요원, 오늘 밤 전망대에 들어가는 걸 허락한다. 메가나와 봉투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니? 불에 넘치는 영광입니다. 명예로운 일이야. 엄마 아빠는 네가 자랑스럽구나. 정말 잘됐다. 아니, 대량 생산한다면서 그걸 왜 공장이나 연구실에 안 두고 쥐들이 들고 있어? 전망대에 그걸 왜 두는데 근거 없어? 그리고 레몬은 오반기와 오키다가 왜 이런 황당한 계획을 세운 건지 듣게 되고, 레몬도 저걸 듣고 어이가 털렸는지 메가나와 뽕트를 훔치고 짱구네 가족들을 다시 풀어줍니다. 그리고 등장한 몇 없는 액션 장면. 진짜 액션이랄 게 이런 장면밖에 없어요. 있잖아, 짱구야. 난 지금까지 거짓말이 그렇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 못했어. 얘가 액션 가면이랑 얼마나 악수하고 싶었는지 알아? 미안해, 짱구야. 너랑 계속 같이 있고 싶었어. 너랑 있으면 행복했거든. 짱구야, 이제 그만 가자. 레몬, 너도 조심해. 이제 안녕, 짱구야.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총리님. 저희 스파이 가문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레몬 요원을 잡아서 메가나와 봉투를 찾아오겠습니다, 총리님.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레몬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지? 왜 이런 짓을 저지르긴. 자식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액션 가면 스티커는 레몬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죠. 그래서 레몬을 구하러 가기로 결심합니다. 레몬 누나 어딨어? 짱구야! 설마 다시 돌아온 거야? 왜 갔어? 야, 레몬 누나를 구하러 갈 거야. 부모님이랑 놀잖아. 가. 그럴 수 없어. 난 레몬 누나한테 갈 거야. 레몬을 구하기 위해 돌아온 짱구. 나랑 짱구는 정의 콤비예요! 레몬! 장군이 같은 소리 그만하고 그거나 내놔! 싫어요! 지금 싫다고 했어? 지금 싫다고 했어? 어머나, 감히 말린 걸 하다니. 그 얼굴 한번 보고 싶다. 레몬! 어서 돌아와! 레몬! 짱구야! 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한테 싫다고 말했어! 갑자기 두근두근 새로운 경험을 한 거야. 레몬은 엄마에게 처음으로 반항을 해봅니다. 그리고 추격전이 시작되는데요. 코믹하고 나름 괜찮은데요? 짱구답고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무리 짱구라고 해도 스파이 달고 나왔는데 진짜 이럴 거예요? 스파이고 추격전인데 그냥 음악 틀고 달리는 거밖에 없어요? 잠시 눈을 피하는데 성공한 짱구와 레몬은 결국에 메가나와 뽕트를 먹어서 없애기로 결정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그냥 달리기만 하다가 끝이네? 열심히 먹다가 도중에 다시 들키게 되고. 저기 있다! 레몬! 먹고 있어. 내가 나쁜 풀을 먹고 있다고. 저럴 수가. 레몬, 안 돼! 먹지 마! 큰일 난다고! 저 때문에 이 세상이 방귀 냄새를 가득 차는 건 싫어요! 제가 무슨 일 있어도 이 이상한 기분을 막을 거예요! 잠깐. 레몬 진정해. 레몬, 그걸 아빠한테 주니? 엄마 아빠는 생각해보세요. 이상하잖아요. 왜 세상이 방귀 냄새로 진압해야 하죠? 그건 말도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른들이 그런 생각도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이상한 계획은 제가 끝까지 막을 거예요. 안 돼! 레몬, 먹으면 안 돼! 그걸 이 아빠한테 줘. 레몬. 저 말을 듣고 놀란 기색이네요. 레몬의 아빠는 총을 못쓰게 막죠. 또 하나의 짱구와 레몬 액션씬인데요. 이제 저 둘의 액션은 이걸로 완전 끝이에요. 치고받는 액션은 존재하지도 않고, 그나마 조금씩 싸우는 것마저도 퀄리티가 극장판이란 이름에 전혀 안 어울리는, 이런 일방적으로 툭툭 치고 끝나는 대충 만들어진 액션 몇 개가 전부예요. 대체 어떻게 된 영화면 스파이들끼리 치고받는 액션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나요? 그냥 레몬 혼자서 일방적으로 때린 거 몇 개 말고는 진짜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멋있게 치고받는 격투는 존재하지를 않고, 이런 웃긴 장면 몇 개랑 퀄리티 낮은 요요와 밀치기가 전부면서 스파이 액션이라 부르는 건 너무 양심이 없는 거 아닌가요? 잠입 액션도 저게 뭐냐고요.
긴장감 연출 장면도 고작 초반에 무작정 짱구를 잠입시킨 후에 짱구가 대놓고 트롤링하는 장면이랑 저 와이어 액션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장면, 이 두 개뿐이고, 여기서 짱구가 잘 살린 건 개그 하나뿐이죠. 액션도 긴장감도 스릴도 영광. 스파이물이라며 어그로 끈 것에 비해서 스파이물로서는 정말 형편없는 완성도입니다. 스파이끼리 싸우는 액션을 기대했더니만 달리기만 찍고 있네. 레몬 누나, 지금부터 날 톰 크루즈라고 불러. 톰 뭐라고? 와이어 액션만 한다고 다 톰 크루즈가 되는 줄 아니? 짱구와 레몬은 메가나와 뿡투 때문에 배가 부풀어 오르고 엄청난 방귀를 낀 후에 또 감동 연출을 하죠. 그냥 코미디 억지 감동 이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스파이? 그냥 어그로지. 스파이물의 재미를 하나도 못 살린 게 무슨 스파이물이에요? 갑자기 반성하는 레몬의 부모님. 우리 셋이 힘을 합쳐 새로 시작하는 거야. 걱정할 거 없어. 응? 얘네들 왜 이래요? 갑자기 뜬금없이 부모님이랑 사이가 좋아졌어요. 어휴, 마지막에 어떻게든 아둥바둥 감동 연출하려고 애쓴다. 레몬네 부모님이랑 관계는 왜 초고속으로 복구되는데? 아니, 이들이 대체 뭐 했다고? 레몬네 부모님의 묘사는 진짜 너무 이상해요. 자, 이게 전화통화 장면? 열쇠의 능력 테스트 지금 막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자료는 조금 전에 봤다. 별로 신통치 않아 보이던데 이거 훈련을 제대로 못 시키는 거 아니야? 아니요, 문제 없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은 걸릴 것 같지만요. 시간이 없다. 어차피 참고만 꼬마야. 적당히 잘 처리해. 그리고 만난 후 반응인데요. 레몬, 그동안 먼 나라에서 너 혼자 수고 많았다. 네, 아빠. 열쇠 얘기가 방구 차마 왕국에 사나가게 만든 건 문제였지만 너한텐 아주 좋은 경험이 됐을 거다. 하지만 결과가 좋다고 우쭐하면 안 된다. 네, 알고 있어요. 이랬던 부모가 갑자기 엄마 아빠도 생각해보세요. 이상하잖아요. 왜 세상이 방귀 냄새로 진압해야 하죠? 그건 말도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른들이 그런 생각도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이상한 계획은 제가 끝까지 막을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뭔가 깨달은 표정을 짓는데, 아니 이걸로 부모와의 관계가 치료가 된다고? 뭔 생각으로 만든 거야? 그리고 옆나라로 망명 갔는데 배신한 스파이를 부하로 써준다고? 이유도 그냥 저 나라 사람들이 착해서. 진짜 몰라. 아무튼 감동 연출할 거야. 이래야 돈 잘 번다고. 짱구와 레몬의 이별 장면은 좋았습니다. 짱구가 자기 또래의 여자를 좋아하게 되는 연출도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불만사항을 이야기해봅시다. 첫 보기에도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았죠. 첫 보물로서 심각하게 떨어지는 이 완성도. 어떻게든 억지로 감동을 연출하기 위해서 꾸며내다 보니 레몬네 부모님 캐릭터 묘사는 너무나 엉성해졌고, 이렇다 보니 감동 연출도 너무 억지스럽게 짜맞춰졌다는 느낌 때문에 오히려 공감하지 못했고, 이 어그러짐의 이상함만을 잔뜩 느꼈어요. 레몬네 가정과 짱구네 가정은 차이가 뚜렷하죠. 레몬네 가정도 마지막에는 짱구네 가족처럼 화목하게 변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짱구네를 본 건 레몬뿐이지 레몬의 부모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심경 변화는 레몬만이 느낀 거였어요. 그럼 짱구를 만난 후 레몬의 달라진 행동을 부모가 어떻게 받아들였죠? 뭘 어떻게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였지. 그냥 제가 대체 왜 저러나 하고 레몬 욕이나 해댔죠. 그리고 자기가 부모로서 잘못하고 있다고 깨닫는 이런 심경 변화를 느끼는 장면은 세상에 왜 방귀 냄새로 뒤덮여야 하냐고 따지는 부분이었고, 심지어 이 장면은 메가나와 뿡투를 먹고 있는 도중이었으니까 부모님이 정말로 레몬을 사랑해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느낌을 주기에 적합한 장면은 아니란 거죠. 이렇다 보니 부모의 심경 변화가 잘 전달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다음에 부모가 직접적인 행동을 하는 장면은 총을 막는 장면입니다. 아니, 부모의 변화 과정이랍시고 보여준 게
저 과다 섭취 시 죽을지도 모르는 물건을 먹었을 때랑 총기 난사 장면뿐인데 레몬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로서 반성하는 장면이 아니라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극단적 상황에서 자식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한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표현이 너무 엉성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비교 대상으로 짱구 가족을 보여줘 놓고 정작 짱구 가족처럼 변화하는 게 아닌 그냥 극단적인 상황에 던져두고 그제서야 구하는 모습이 연출됐잖아요. 이럴 거면 짱구네 가족의 모습은 왜 보여줬고 레몬 보고 바나이나 어리광은 왜 불이라고 한 거예요? 그냥 당장 죽을 상황에 던져놓을 거면서 도대체가 부모의 반성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고 만든 건지 의문이네요. 대체 여기 어디 부분에서 반성이 있는 거죠? 도우마를 만난 장면에서도 보세요. 그냥 총질하니까 살려고 저러는 거지. 이게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장면으로 보이시나요? 짱구네 가족만 표현됐지 레몬네 가정의 변화는 정말이지 형편없어요. 대체 레몬네 부모님은 왜 바뀐 거죠? 도우마는 아무런 직원 없이 그냥 돕기만 했을 뿐이고 부모가 스스로 깨달았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일단 살고 봐야지 라는 행동으로밖에 안 보여요. 근데 막판에 와서 화목한 가정으로 급변하는 건 대체 엔딩에서 감동이요? 감동적인 엔딩이야. 저도 좋아하죠. 그런데 감동적으로 끝을 낼 거면 갑자기 막판에 와서 해피엔딩으로 급커브하지 말고 감동을 연출할 순서를 차근차근 밟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급하게 연출하면 오히려 역효과만 난다고요. 카2가 욕을 먹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카는 어떤 영화였나요? 바로 자동차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카2에서는 자동차 따위는 중요하지도 않고 그냥 첩보물과 코미디의 인기에 편승해버렸어요. 하지만 적어도 첩보물에서 오는 재미는 나름 잘 살렸거든요. 물론 악당이랍시고 나온 건 별 임팩트도 없었고 스토리도 너무 정석대로만 따라간 덕에 너무 뻔했던 데다가 예? Z 엔진이요? 다른 스포츠카들은 그동안 Z 엔진 안 달고 뭐 했냐? 1편에서 지 엔진 자랑하던 주인공은 뭐가 되냐고. 코미디, 훈훈 앤 감동 스토리, 액션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카에서 기대하는 레이싱에 제트 엔진을 단 레이싱이지만 그래도 필요한 요소들은 충족을 시켜줬었죠. 하지만 너무 안정적으로만 만들었기에 카에 대한 이야기는 오히려 옅어졌고 자동차들의 이야기가 아닌 뻔한 스파이 코미디나 보여준 점 때문에 카라는 영화만의 고유한 재미가 줄어들었어요. 이 짱구 극장판은요, 그렇게 욕을 먹는 카2보다 훨씬 못 만들었어요. 스토리도 액션도 갈등과 해소도 감동도 모조리 다 코미디를 제외한 거의 모든 면에서 망쳤고 레몬을 통해 화목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냥 냅다 사지로 몰아넣는 이 괴상한 시나리오 때문에 아무것도 바르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짱구보다 레몬이 주인공이죠. 여기서 짱구는 종일 액션 감흥 타령 아니면 개그만 치기 때문에 짱구의 이야기에 집중하지도 못했으면서 주인공인 레몬의 이야기도 망쳐버렸어요. 결국 스토리도 그냥 폭망해버렸고 거기에 액션은 진짜 말할 것도 없죠. 결국 이 영화는 스토리도 액션도 캐릭터도 장르적 재미도 아무것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재미없었던 영화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 시리즈 폭풍을 부르는 황금 스파이 대작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짱구 극장판 중에서 최악을 고르라면 그중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못 만든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여러 이상하고 재미없는 짱구 영화가 아직 많죠. 앞으로도 이런 이상한 짱구 영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딱히 시청해줘서 고마운 건 아니거든? 재밌게 봤으면 구독하든가 말든가. 특별히 말해줄게. 구독해줘.